네, 222페이지 가시면 이제 점유권부터 나옵니다. 뭐부터? 점유권. 자, 점유권 할 때 위치 파악하셔야 됩니다. 본권이죠. 점유권,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지지전, 유질적. 자꾸 위치를 파악하세요. 점유권 밑에 들어가서 내용 보지 마시고 자꾸 어디서 왔는지 자꾸 위치를 파악하세요. 그래서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자, 훔친 도둑놈은 현재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훔친 도둑놈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 뺏기 없죠. 도둑 맞은 사람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지만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죠. 지금 여러분들 각자 책 갖고 있죠? 뭐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안 되니까 본권 항상 해.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 이 이야기야. 됐어요? 가게 가서 담배 한 갑 샀습니다. 담배 한 갑.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갖고 있다 얘기야. 그러니까 담배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니까 동산이죠. 그럼 동산도 매매를 했겠죠. 매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동산은 이제 인도 받았을 때, 뭐 받았을 때? 본권 대표, 소유권 플러스 본권 아닌 점유권을 동시에 취득하는 거예요. 동산은 공시가 등기가 아니고 뭐다? 인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앞 페이지 잠깐 봅시다. 221페이지 보시면 네, 4번 빨간색 제목이 물권 평등과 무슨 제도? 공시제도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물권의 공시 방법에서 가로 1번 부동산 물권은 공시 방법은 뭐다? 등기. 그 관련된 조문이 여러분들 186조 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문을 안 보면 여러분 나중에 어디서 왔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밑에 동산 물권은 뭐라고 돼 있어요? 동산 물권 공시 방법은 뭐다? 점유.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인도라고 하는데 또 인도에는 무슨 인도가 있고? 현실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다. 또 궁금하겠지? 신경 쓰지 말고 패스하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패스가 뭐라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것이 현실 인도죠. 무슨 인도? 현실 인도. 그러니까 가게 가서 돈 주면서 바로 물건 갖고 오죠. 그러면 동산 매매는 3편 채권 매매가 있고, 네? 2편 물건 그 현실 인도 받으면, 그죠? 무슨 권 취득해요? 본권 대표, 소유권 플러스 본권 아닌 점유권 동시에 취득하죠. 예? 그러니까 동산 매매는 순간적으로 가져오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살짝 말해서 현실 매매라고 그래. 무슨 매매? 현실 매매. 그럼 현실 매매에는 3편 채권 행위와 2편 물권 행위가 동시에 따다닥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야? 동산 매매야. 무슨 매매? 동산 매매. 그러면 담배 한 거 갖고 있으면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가 아 요즘은 담배를 한 대 피려면 너무 뭐예요? 힘들죠? 예? 집에서 펴도 위에서 난리치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냄새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옥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담배 끊자 해가지고 담배 한 갑 중에서 한 가지 피고서 그다음 쓰레기통에 확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열받아서. 그러면 뭘 던진 거예요? 스트레스는 버렸잖아. 그럼 담배를 버렸다 하지 마시고 권리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권리로. 본권, 대표, 소유권 포기했고요. 본권 아닌 점유권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던진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갖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럼 여러분 제한물권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제한물권 포기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 무슨 권 있어요? 여기 저당권 있죠? 네? 네. 그럼 저당권 있는 사람이 소유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저당권 뭐 할게? 포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당권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을이 갑한테 저당권 뭐 하겠다고 포기했다 말을 했잖아. 상대방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럼 나중에 무슨 권 포기는? 제한물권 포기는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무슨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표를 놓고서요. 제가 말을 하면 그 표 보고서 그렇다 안 그렇다 그거 자꾸 연습하면 내게 되는 거고 뭐가 없으면? 표 없으면 죽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큰 틀이 없으면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요즘 여러분 아파트 가면 대단지죠? 특히 여러분들 상계동이나 어디 가면 목동 가면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단지 아니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자동차로 가서 찾으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려가지고 경비 씨 물어봐야 될 거예요. 대충 어디쯤 가야 되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앞에 뭐 보고서? 안내판 보고서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근데 요즘 하도 편해가지고 못 키면 내비면 그냥 찍고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끔 내비 찍고 갔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 없어? 아니 외국에서는 가보니까 길 없는 곳에 그냥 그대로 가서 뭐예요? 그 내비가 편하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편해지는 거지. 옛날에 내비 없으면 어떻게 갔습니까? 옛날 내비 없을 때는 지도 사가지고 대충 고려가지고 다 생각한 다음에 가야 되잖아. 옛날엔 택시기사도 뭐 해야 돼요? 택시기사도 길을 모르면 못해. 요즘은 다 누구든지 뭐야 그냥 뭐만 찍으면 따라가잖아. 이렇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없으면 이게 전체 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좌표를 여러분들 잘 보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배 한 갑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모두 포기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도 포기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런 말을 써주고 그러면 소유권에다가 여기다 제한물권 설정하는 거죠. 갑이 갖고 있다가 여기 전세권 뭐 해주면 설정해 주면 갑의 소유권이 상실해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거야? 있어요. 그럼 제한을 받는단 말이야 지금. 소유권 갖고 있다가 제한물권 설정하면 소유자는 뭐 받는다? 제한을 받고 있다가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본래 소유권으로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에다가 전세권 설정하면 갑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거 아니고 뭐요? 존속하면서 제한을 받죠. 예? 그래서 총칙에서 이걸 뭐라면 여기 제한물권 설정한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서 설정적 승계다란 말을 나중에 또 써요. 이렇게. 무슨 승계요? 그럼 매매해가지고 잔금 주고 등기 서류 넘겨줘서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지요. 등기하면 뭐 취득한다고? 그러면 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이전적입니까? 설정적입니까? 이전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적?
그 총칙에 처음 이제 책 보면 나중에 첫 파트에 그게 나온단 말이야. 총칙 공부할 때는 무슨 얘기도 나오고 물권법 얘기도 나오고 무슨 법 얘기도 나온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수학식이 있다고 그랬지. ax, bx 플러스 cx 플러스 dx는 뭐다? y가 뭐다? 민법 전. y가 뭐라고요? 그러면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x가 뭐다? 1편. a가 뭐다? 2편. b가 뭐다? c가 뭐다? d가 뭐다? 그러니까 뭐 공부할 때는 물권법 용어도 튀어나오고 채권법 용어도 튀어나오고 심지어 친족 상속법 용어도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그럼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야? 제일 어려운 데 총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어려운 것부터 공부할 필요 뭐 있어? 그 11월 12월에 지금 연습시켜 드리는 거야. 흐름은 어떻게 간다? 지금 3편이 아까 지금 채권이 달라는 효력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럼 유효가 아닌 뭐에 가는 거? 무치, 무무치 있잖아요. 그거 공부하는 것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치가 안 되고 유효가 돼서 채무를 이행해서 마지막에 뭐하고 잔금 주고 서류 바꿔서 뭐해서 등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순서가.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다? 총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칙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아까 소유권 이전하는 거 있죠. 그럼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이전적이에요? 설정적이에요? 이전적이죠.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타인한테 이렇게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무슨 승계? 이건 설정적 승계가 된단 말이에요. 막 그런 말을 갖다가 막 들어가자마자 막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니까 여러분은 또 외우는 건 외워야 될 줄 알고 모르니까 무조건 뭐하고 쓰고 적기만 한단 말이에요. 적지 말라고 그냥 듣고 뭐 해버려 그냥 흘려버려. 이게 뭐 처음 하는 거 아니라고 요즘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이제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들을수록 그때 그렇지 때 생각 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그래서 점유권 할 때는 본권을 있으면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점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없이 본권 없이 점유하는 경우도 있죠. 뒤집어서 본권 있는 사람은 뭐 있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으면서 본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없이 점유권 없이 본권만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뭐하고 뭐예요? 점유권하고 본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본권. 그래서 점유할 때는 뭐라고? 본권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그럼 담배 한 갑을 갖다 쓰레 던지는 것은 모두 포기했고요. 본권 대표 소유권도 포기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포기했죠.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려진 담배는 무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없으니까 뭐다? 무주물. 무슨 물?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은 쓰레기통에 있거나 말거나 주술까 안 주술까? 그걸 뭐라 한다?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하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 플러스 본권 대표 소유권을 동시에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담배 한 갑을 버리지 않고서 화장실 가서 가끔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냥 또 화장실 뒤에다가 담배하고 뭐하고 라이트하고 예쁘게 또 혹시 놓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음 타 들어가가지고 또 이걸 또 집어가지고 주머니 갖고 나가지. 왜 그럴까요? 아니지.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거 자기 본전 생각나서 가져가잖아요.
이게 무주물일까요? 아니야. 이때 쓰는 말은 유실물이라고 그래. 무슨 물? 그럼 유실물을 딱 취득해서 나가자마자 담배 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생깁니다. 유실물을 습득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유실물을 뭐 했으면? 습득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신고해가지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주물하고 유실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자, 가끔 보면 금속 탐지기 동호회가 있어. 금속 탐지기 동호회 있어.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자주 한답니다. 왜? 여러분들 이 유럽을 가면요. 유럽을 가면은 거의 동네가 비슷해져. 아니 유럽 가면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으니까 가면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항상 뭐가 있어요? 밑에 가운데 강이 흐르면 다리도 뭐 비슷하지. 거기는 한 제도권이죠. 아니 기독교는 한 제도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거기는 전부 다 뭐하다고?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되니까 거기는 뭐야? 자주 때려 부실 수 있을까 없을까? 한국은 툭 하면 부셨다 엄청 빠르잖아. 6.25 전쟁 겪으면서 부셨다 너무 잘하니까 한국은 유럽 가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같잖아요. 그럼 그런다 역사 오래다 보니까 옛날 유물들이 곳곳에 있을까 없을까? 그 우연치 갖고 장난치다가 뭐야? 대박 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금속 탐지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놓을까요? 어디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속 탐지기 동호회는요,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뭐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예? 목걸이 놓고 간 사람, 시계 놓고, 그런 게 머릿속에 뭐해서 묻혀가지고, 그래서 금속 탐지기 동호회들은요, 꼭 밤에 모여가지고 뭐야, 그 해안가 돌아다니면서 탁탁탁 띠띠 소리 나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너무나 잘 발견해가지고 그 동호회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발견했다, 뭐 발견했다. 그러고 나중에 뭐냐면 그걸 또 판 거예요, 또. 팔겠다고 또 공고한 거야. 그럼 경찰서에서 이제 오라고 그러는 거야. 왜 오라고 그랬을까? 금속 탐지기 동호회는 그 자기의 피와 땀 흘려가면서 밤새 가서 그걸 뭐로 생각하는 거지? 무줌을 선점했다고 생각하지. 아니 금속 탐지기에서는 자기들끼리. 근데 경찰에서 유실물을 습득했으면 경찰은 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가 거기에다가 뭐 한 거야? 자발적으로 자기 죄를 전부 다 뭐 해놓은 거야? 자기 증거를 전부 다 내세운 겁니다. 요즘은 SNS가 자기를 잡는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증거를 다 거기다 모아놓을 거예요? 올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 사람들이 뭐야? 보면은 이제 무주물하고 뭐하고 이제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금속 탐지기 동호회에서 가서 여름 내내 주운 것들은 뭐예요? 그거는? 그건 유실물입니다. 그럼 유실물 습득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주물하고 뭐하고? 비교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담배 한 갑 사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뭐고? 본권 대표,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해서 뭐가 되고? 무주물이야.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뭐 하면 이렇게 선점하면 모두 취득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도 취득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점유권은 뭐하고 관계없이 본권 있다 없다 관계없이 현재 사실상 집에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그래서 222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점유제도라는 거 있죠? 무슨 제도? 자, 거기만 읽어볼게요. 점유제도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 권리, 즉 무슨 권? 본권 나왔네. 무슨 권? 네, 본권 있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현재 사실상 지배 상태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본권 있든 없든 현재 뭐하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 뭐다? 점유권. 그러니까 심지어 도둑놈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 맞은 피해자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지만 본권 아닌 점유권 없죠. 훔친 도둑놈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죠. 그래서 본권하고 점유권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하나 할 재밌는 게 뭐냐면, 자, 224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224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4번 있죠.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자,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뭐 이렇게 해봅시다. 갑이 네, 닭을 키우고 있어요. 뭘 키우고 있다고요? 네, 닭 중에 A라는 닭이 워낙 유별납니다. 닭장을 뛰쳐나가가지고요. 어느 닭장에서 놀고, 어느 집 앞마당 놀고 있을까? 을집 앞마당에서 놉니다. 그럼 닭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놀러 가 있어요. 그럼 을은 이 닭이 누구 닭인 줄 알고, 이 사람 닭 키우니까 자기 등장을 뭐 해주고, 뭐요?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누가 나타나서, 그래서 을한테 주장합니다. 이 닭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갑이 뭐야? 우리 네 건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만 뭐야? 그 닭에다 표시를 해놨어. 갑이 을을 데려와서 자기 닭장에 닭을 전부 다 보여줍니다. 전부 다 표시해놨어, 이렇게. 그래서 닭에도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걸까? 이 사람 닭을 다시 이제 뭐야? 돌려받아야 되지.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자예요? 아니, 점유자죠? 그러니까 갑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본권, 대표, 소유권 있는 회복자고, 이쪽은 본권 없는 점유자지. 점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뭐라 합니까? 내 닭이니까 내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건 뭘까요? 내 닭 내놔 하겠지. 내놔 하겠지. 이게 뭘까? 법률용어로 무슨 청구권? 내놔라 얘기는 전부 내놔. 점유 뭐다? 내놓으란 얘기예요. 그럼 지 닭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 돌려.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래서 을은 자기 닭이 아니면 알게 되니까 닭을 뭐 하는 거야? 돌려? 준 거야. 그래서 닭을 이 청구를 해가지고 닭을 다시 이렇게 가져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반짝 떠오른 게 뭐냐면 이 닭이 암탉이야. 뭐라고요? 암탉의 임무가 뭐예요? 알 낳는 거 아니야? 알. 그러면 이 암탉이 알을 낳는 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법률용어로 이렇게 합니다. 이 암탉을 원물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법률용어로 원물이라고요. 이 알을 과실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닭에서 알이 나오면 닭이 뭐가 되고? 원물. 알이 뭐가 되고? 과실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갑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자, 알은 누가 가지고 가야 될까요? 즉, 과실 취득은 누가 할까요? 누구의 주장? 갑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소유자가 누구이므로
갑이니까 과실 취득은 누구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원물 소유자한테 있다 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아니 누가의 주장? 갑은 그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을이 그동안 이 알을 갖다가 잘 쌓아놨을까? 그때 나올 때마다 소비했을까? 아니 뭐 쌓아놓을 거 없잖아요. 그냥 자기 닭인 줄 알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을은 뭐라고 주장해야 될까? 원물 소유자한테 이 갑의 주장에 대해서 을은 어떻게 주장해야 되느냐? 을의 주장은 자 간단합니다. 201조 1항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201조 1항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 과실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야기입니다. 나는 뭐가 있다고? 아니 나는 나한테 뭐가 있다고? 아니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했죠. 그 나는 무슨 점유자다? 나는 본권 있다라고 믿고 점유한 무슨 점유자? 선의 점유자이므로 무슨 취득권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원물 소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있다는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할 수 있지만 201조 1항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본권이 없이 본권 있다고 믿고 점유한 자한테 무슨 취득권이 있다? 과실 취득권이 있다. 그럼 두 번째 항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뭐 해야 되며 반환해야 되며 소비하였거나 잘못으로 인해서 과실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대가를 뭐 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그럼 묻습니다. 네가 왜 선이냐? 너는 뭐다? 네가 왜 선이야? 너 악이지.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럼 얘는 뭐 나는 무슨 뭐다? 나는 뭐다? 나는 선이다. 이렇게 또 주장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항상 누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지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시면은 197조 1항이 있어요. 몇 항이 있다? 자, 점유의 태양이라는 단어 있죠. 네, 점유의 모습이에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고 돼 있죠. 선의는 추정한다고 돼 있죠. 네? 나중에 쓰지는 마시고요. 따라하세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래서 선이 추정되죠.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해보세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러면서 보호막을 쳐줍니다. 뭘 쳐준다? 누가 입증? 문박그대. 즉, 이 선의가 뭐가 되므로 추정되면, 그죠?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그러니까 갑이 을의 악의를 입증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입증 못하면 누구 거다? 그러니까 알은 누구 것이라는 거야? 알은 이쪽이 갑은 악이라고 주장하고 이쪽은 선이라고 주장하잖아 지금. 그러면 선의를 스스로 입증할 책임은 없죠. 왜? 197조의 선의가 뭐가 된다? 추정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선이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그러니까 갑이 을에 뭐를 입증하면, 악의를 입증하면 이 알값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입증 못하면 누구 거? 을 거. 추정되면 좋은 거네요. 입증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선의를 스스로 뭘 책임이 없고
입증할 책임 없어. 입증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한테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갑이 입증 못 하겠지. 그럼 다시 뭐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닭 다시 갖고 가야 되겠죠? 그죠? 반쯤 갔을 때 을이 다시 갑을 부릅니다. 너 잠깐 일로 와봐라. 이 닭이 왜 지금까지 살아있었을까? 안 잡아먹었잖아. 여태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비싼 뭐예요? 사례비. 요즘 가끔 닭도 좀 희한하게 키워가지고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어떤 닭은 뭐만 먹여서 또 아니, 아주 이상한 사료 있잖아요. 비싼 사료. 어떤 닭은 지네만 먹여가지고, 뭐 먹여가지고. 그 닭 비싸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 비싼 사료를 해가지고 사료값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뭡니까? 203조 1항을 들이대는 거야. 몇 항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점유자가 점유물 닭을 뭐 할 때 반환할 때 회복자 닭 주인에 대하여 점유물을 뭐 하고 있어? 보한 필요 비 상한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료비. 달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가다가 갑이 뒤돌아보고서 어이가 없죠. 예? 갑이 뭐라 그럴까 또 을한테. 그 읽던 조문 맞아 읽어라 이렇게 읽으러가요.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알을 취득한 경우에 무슨 필요비? 통상 필요비, 사료비 달라 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퉁퉁 친 거예요. 알값하고 무슨 비하고 사료비하고 퉁퉁 쳤다. 그러니까 어떤 사료를 놓고서요. 조문 따라 왔다 갔다 몇 번 연습하시고 틀을 잊어먹지 않으면 돼요. 특히 그래서 203조는 거의 100% 나오는 조문이야. 몇 프로? 99.99도 아니에요. 몇 프로? 그러니까 민법은 시험에 나올 조문이 이미 뭐 했다? 그걸 잊어먹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닭 잃어버렸다. 가서 뭐 내놓으라고. 내 닭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에? 닭 내놓고 또 알값도 내놓으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가 내 닭인 줄 알고 점했으니까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다? 과실도 했으니까 뭐만 가져가라? 닭 가져가라. 가져갈 때 뭐 내놓으라 또? 이제 뭐라 그래? 너 뭐 먹었으니까? 너 알 먹었으니까 사료비하고 퉁퉁 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주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거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는 무슨 자는? 뭐가 없어도 본권이 없어도 이렇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 주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이런 건 나중에 또 고급식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 무슨 권 나와요? 가장 대표가 무슨 권이에요? 소유권이죠. 가장 대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네, 그 안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넘겨보세요. 네, 226페이지 가시면 네 번째 무슨 관계? 상린 관계란 말 있죠? 어려운 거 없어요. 서로 상자, 이웃인자. 서로 뭐 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조금씩 뭐 할 것? 양보하고 살 것.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은 227쪽에 가로 3번 있을 거예요. 주의, 토지 뭐다? 통행권. 통로가 막혔을 때 하는 것이 뭐다? 주의, 토지 통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 문제예요. 이건 협의가 없어도 법원에 모제기해서
소재계에서 통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야. 자, 상린관계 이런 것이 있고요. 넘기시고요. 네, 228페이지 가시면 3번에 245조 1번에 점유취득시효 있죠? 무슨 시효? 남의 땅 20년 뭐 하면? 점유하면 소유권 가져올 확률이 뭐다? 높습니다. 남의 토지를 20년 동안 뭐 하면? 점유해서 하게 되면 가져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쪽이 뺏길까 잘 안 뺏기려고 그럴까? 또 서로 싸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점유 취득시효란 말 있죠. 이것도 100%. 몇 프로? 나중에 다 연결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취득시효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거 공부할 것이고, 자, 230페이지 가시면, 자, 2번 나왔네. 무슨 선점? 주인 없는 물건 뭐 한다? 먼저 선점하는 경우도 있죠. 또 우측에 무슨 습득? 그래서 누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요, 여러분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경찰서 신고하면 또 나중에 지갑에서 50만 원 들었는데 30만 원은 어디 갔느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좋은 일 했다가 계속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안 한다? 합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230페이지 네 번째가 무슨 소유? 공동 소유. 뭐 공유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부부가 오래 살게 되면은 네 거 내 거 구별 없는 재산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아니, 남자는 오직 직장 다니고 여자는 오직 뭐만 했어요? 가사 노동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살다가 갑자기 또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 이제 여자 측에서 남자한테 뭐 요구해요? 아니야, 위자료는 잘못 있는 사람이 없는 해주는 것이고 재산 분할 청구권. 일종의 서로 물어보기 때문에 공유로 보기 때문에 내 몸만큼 뭐예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보통 재산 분할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반반씩 주는 경우가 많대요. 반반. 근데 결혼한 지 뭐 네 거 내 거 구별되어 있는 건 뭐야? 재산 분할이 안 됩니다. 네 거 내 거 구별이 없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때 하는 게 뭐다? 재산 분할. 공유란 하나 나올 거예요. 뭐라고요? 또 합의도 있고 총유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나중 문제 일단.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공부하는 데가 어디다? 소유권이야. 무슨 권? 네.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은 뭐 하는 거냐면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럼 소유권은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용하고 익 주는 거 있죠? 사용 수익 있잖아. 요 용자하고 못 따서 여기 고개 주는 게 무슨 물건이고, 그럼 담보 물건은 뭐 주겠구나. 그래서 때려 그냥. 담보 물건 뭐 주는 거다? 자,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권 있다가 용익 주는 게 무슨 물건이고, 처분권 주는 게 뭐다? V자예요, V자. 뭐라고요? 지, 전, 유, 질, 저. 그런 것들 따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소유권까지. 무슨 권까지? 큰 내용은 없었어요. 특히 아까 뭐 있었어요? 본권, 대표, 무슨 권? 본권 아닌 무슨 권? 내 남자, 여자 생각하면서 연습하세요. 그럼 다음 주 이제 뭐 한다? 용익하고 담보,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끝나자마자 뭐로 들어간다 이제? 계약법. 무슨 법? 더 심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게 뭐예요, 그러면? 가시면서. 해보세요. 당사자. 약정. 단통, 착사. 효력이 생긴다. 확가적타. 고장 생기면 무치, 무무, 취치, 무무. 그럼 이것이 안 되면 유효지.
갑의 채권, 을의 채무, 을의 채권, 갑의 채무. 채무 이행해도 안 해야 돼요? 못하는 게 뭐예요? 양성 기잡고 손해배상 문제로 들어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채무를 이행하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잔금 주고 서류 바꿔서 박수 치고 뭐 했다? 등기했다. 소유권 취득했죠? 3종 세트가 나타나면 가서 이게 뭐다? 물권적 청권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세계? 그러면 등기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럼 등기하는 미등기 매수인은 8개 물건 집어넣어서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이 두 가지만 갖고 하세요. 두 가지만 일단. 그러니까 아까 내 남자 여자가 뭐예요? 내가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가 그 여자랑 눈이 맞아서 밖으로 내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없지. 그럼 저 바깥에 여자는 혼인신고 없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점유권하고 무슨 권? 소유권 맛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어디부터? 영입부터 달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